러시아 전역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러시아 과부가 올린 3분짜리 영상 하나 때문인데요. 재혼하려면 반드시 한국 남자와 하세요. 이 한마디가 러시아 1억 5천만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영상 조회수 500만 돌파, 댓글 1만 개 폭주. 나도 당장 한국 가고 싶다. 한국 남자 어디서 만나나요? 도대체 이 러시아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남자의 어떤 모습이 러시아 전체를 뒤흔든 걸까요?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36세 마리나의 놀라운 사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나 볼코바입니다. 올해 36세이고 모스크바에서 8살 딸 아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교통사고였는데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계사무소로 출근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월급은 3만 루블 정도였는데 모스크바 물가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딸의 학용품비, 옷값,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매달 적자였습니다.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재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남성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면 두려웠습니다. 제 주변의 러시아 남자들은 대부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저녁이면 보드카를 마시고 집에 와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도 살아있을 때 그런 모습을 자주 보였었습니다.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남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술 냄새를 풍기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면 더욱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치 제가 절박한 상황이니까 무엇이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지인이 소개해준 남성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첫 만남에서부터 제 딸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왜 키워야 하느냐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날로 심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엄청났고 딸의 겨울옷을 사줄 돈도 부족했습니다. 부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마땅한 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했던 경험이 있어서 영어 과외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것이 더 수입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 과외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리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러시아어 수업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드라마를 몇 편 본 적은 있었지만 그저 멀고 먼 동양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급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수업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상 프로그램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자 화면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인사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소중한 선생님인 것처럼 예의를 갖춰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과외 선생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태도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제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수업 시간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컴퓨터 상태는 괜찮은지, 혹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까지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남성들이라면 그냥 빨리 시작하자고 재촉했을 텐데 이분은 제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내용도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이준호라는 분이었는데
러시아어를 배우는 이유를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러시아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통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러시아 문화에 대한 그분의 태도였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러시아라는 나라를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은 러시아 하면 춥고 보드카만 생각하는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첫 수업이 끝날 때쯤 준호 씨는 제게 정말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힘들어 보인다면서 러시아 생활이 어렵지는 않느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나 봅니다. 저는 그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놀랐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여자가 힘들어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분은 첫 만남에서부터 진심으로 제 상황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업료 지불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러시아에서는 수업이 끝난 후에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준호 씨는 미리 한 달치를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보내주면서 좋은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정말 있구나 싶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모습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딸 아냐에게도 이야기해줬습니다. 엄마가 한국 사람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정말 친절한 분이라고요. 아냐도 신기해하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도 잘 모른다고 했지만 분명히 좋은 나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 날이 되었는데 그날 아침 저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쉬고 기침이 계속 나왔지만 수업료를 생각하면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아파도 일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준호 씨는 제 상태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면서 혹시 몸이 아프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수업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업을 중단하고 당장 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무리하면 더 심해질 수 있다면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이라면 자기 돈 아까워서라도 수업을 강행했을 텐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업을 하지 못했으니 수업료를 돌려받겠다고 생각했는데 준호 씨는 오히려 수업료를 그대로 지불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요. 그리고 며칠 후 컨디션을 묻는 메시지까지 보내왔습니다. 몸은 좀 괜찮아졌는지, 병원에는 갔는지, 약은 잘 먹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단순한 과외 관계를 넘어서 진짜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딸 아냐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수업 시간 30분 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준호 씨에게 취소 연락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임박한 취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그것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딸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따뜻한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걱정 말라면서 수업료를 미리 더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배려심이 깊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문화였는데 준호 씨는 정말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모두들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딨냐면서 분명히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 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러시아어를 배우면서도 항상 러시아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담긴 문화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호 씨는 한국에서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자식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문화 차이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한국 남자들은 가족을 책임지는 것을 남자의 기본 덕목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이 가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또한 한국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 씨는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힘들어하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자가 힘들다고 하면 그런 것쯤은 참아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준호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회계사무소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이야기했는데 준호 씨가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직장에서 여직원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국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남편이 아내의 꿈을 응원해주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부러워졌습니다. 여성도 인격체로 존중받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배려하며 사는 그런 사회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딸 아냐에게도 한국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교육 기회도 많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냐도 점점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준호 씨는 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제가 무심코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그분의 반응이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준호 씨는 정말 진심 어린 표정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어 과외 수요가 많으니 온라인으로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겠다고 하면서 제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로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모두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었는데 준호 씨가 제 수업을 적극 추천해 준 덕분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제 수입이 2배로 늘었습니다. 처음으로 딸 아냐에게 새 옷을 사줄 수 있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호 씨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로서 받는 사회적 시선, 딸의 교육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는 저에게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많다고 했습니다.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다양한 특기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또한 한국 남자들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가족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이 나서서 해결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과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남자들이 가정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술 마시고 노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였거든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저는 준호 씨에 대해서도 점점 더 깊은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학생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어갈 무렵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를 화상통화로 소개해주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러시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면서 잠깐 인사라도 나누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단순한 과외관계인데 가족까지 소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화상통화로 만난 준호 씨 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 인사부터가 너무나 정중하고 친근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러시아 생활이 어떤지, 딸은 몇 살인지, 힘든 일은 없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말 안쓰럽다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국의 며느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는 것이 전통이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호하고 챙겨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의 시어머니 문화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대부분 좋지 않고 서로 경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한국의 육아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고 하시면서 특히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 아냐에게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정말 예쁘다면서 한국에 오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예쁘게 키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대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고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한국의 가족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준호 씨는 어머니가 저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와도 좋다면서 가족들이 모두 환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오신 것입니다. 한국 전통 과자를 택배로 보내주시면서 딸과 함께 맛있게 드시라는 따뜻한 편지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러시아에서 혼자 힘들게 살고 있을 마리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언제든지 한국에 와서 편안하게 지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정성과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한국 가족들의 따뜻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고 사랑을 주는 문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준호 씨는 저에게 정말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제가 더 좋은 환경에서 딸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한국의 비자 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어 강사로 일할 수 있는 학원들도 많고 온라인 과외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딸 아냐의 교육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다양한 특기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료비가 저렴하고 의료 수준이 높아서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는 또한 자신의 가족들이 저희를 진심으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마리나와 아냐가 한국에 오면 가족같이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신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딸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주고 더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 씨와 그 가족들의 따뜻함을 경험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정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면 분명히 좋은 곳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 아냐와도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를 떠나는 것을 무서워했지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안전한 생활 환경에 대해 설명해주니 기대감을 갖더라고요. 여러 주간의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준호 씨에게 이 결정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기뻐하면서 모든 준비 과정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준호 씨와 어머니가 마중을 나와 계셨는데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며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딸이 돌아온 것처럼 반겨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딸 아냐를 보시고는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드렸더니 이런 건 필요 없다면서 손녀가 건강하게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한 달은 준호 씨 집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희를 위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러시아 음식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냐의 학교 문제도 준호 씨 가족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찾아주시고 입학 절차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냐는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해서 힘들어했지만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도와주면서 금세 적응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러시아어 학원도 준호 씨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찾아주었습니다. 학원장님께 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월급도 러시아에서 받던 것의 3배 정도 되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독립했습니다. 준호 씨가 전세금까지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그것까지는 받을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좋은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새 집에 이사한 후에도 준호 씨 어머니는 계속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찬을 가져다 주시고 아냐가 아프면 직접 병원까지 데려가 주셨습니다. 정말 친할머니보다 더 잘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도, 관공서에 갔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인 저를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아냐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아냐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봐 주셨고 다른 학부모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면 다들 아냐를 친자식처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냐는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정말 행복해합니다. 학교 성적도 좋아서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 역시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러시아어 학원에서 인정받는 강사가 되었고 온라인 과외도 계속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친구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에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다른 러시아 여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지내고 있는데 모두들 한국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정말 그렇게 좋은지, 한국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여성을 존중하는 마음은 확실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딸 아냐는 방에서 한국어로 숙제를 하고 있고 준호 씨는 퇴근해서 저희를 만나러 오는 길입니다. 어머니는 내일 저희 집에 놀러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스크바의 작은 아파트에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나라의 일원이 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 과부의 한국 재혼 행복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